다가오는 2025년을 준비할 새로운 주거 정책이 오픈됐습니다. 자, 청년 주택 드림 대출, 그리고 신혼부부 주거 지원 사업,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정책과 주거 급여 확대까지 오늘 싹 다 풀어드릴게요. 특히 이번 영상에서는요, 저희가 주택 드림 청약에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니까 청약에 만약에 가입이 되어 있으시거나 청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세요. 알기 쉬운 정책과 이슈, 신사고찰 이사입니다. 자, 드디어 저희가 예전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렸었던 청년 주택 드림 대출이 출시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전에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에 관해서는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 청약 통장을 가지신 분들이 쓰실 수 있는 파격적인 대출 상품이 바로 청년 주택 드림 대출인데, 자, 그럼 이게 얼마나 좋냐? 지난 영상을 못 보신 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게 간단하게 정리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이 주택 드림 대출은요, 청년 주택 드림 청약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신청해서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대출 상품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일반 주택 청약에 가입하신 분들도 전환해서 가입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아직 안 늦었습니다. 안 하신 분들 빨리빨리 청약 상품을 전환하세요. 자, 이번 영상은 청약 통장이 아니라 대출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매입이 가능한 주택 가격은 6억 이하에 대출 한도가 80%까지 나오는데 금리가 엄청나죠. 최소 2.2%예요. 저희가 신혼부부 지원 정책 소개해 드릴 때도 금리 2%대에서 지원 가능한 금액은 3억 원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낮은 금리에 높은 한도, 자, 이런 상품이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없어요. 게다가 결혼과 출산을 하시게 되면 각각 금리 인하 혜택이 또 있고요. 자, 가장 좋은 건 상환 기간이 40년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월 상환액이 더 적으니까 부담이 확 줄어들겠죠. 자, 그러면 누가 신청 가능한지 한번 살펴볼까요? 너무 좋은 상품인 만큼 당연히 조건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일단 청년 세대 중에 집이 없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부부인 경우에는 연소득 합산해서 1억 원 이하, 그리고 1년 이상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에 가입이 돼서 1,000만 원 이상 납입하신 상태여야 됩니다. 자, 은행은요, 총 9개 은행에서 운영을 하니까 이용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사람들이 청약에 관해서 의구심을 진짜 많이 품어요. 그래서 청약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왜 이걸 추천하냐?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긴 대출 기간 대비해서 낮은 금리.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 기간에 비해서 금리가 진짜 낮은 거예요.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 자금만 해도 최대 대출 기간이 30년에 연 최저가 제가 기억하기로 2.35%거든요. 주택 드림 대출은 40년, 10년이 더 길죠. 최저 2.2% 더 낮아요. 그러니까 더 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자, 두 번째는요, 청약 통장과 연계된다는 점입니다. 자, 사실 이 대출 자체도 좋지만 이 청약 통장 또한 이점이 많은데요. 길게 설명하기보다는 다른 청약 상품과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예전 청약 통장은 어땠어요? 우리 부모님에게 집이 있으면 아예 청약 가입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어요. 근데 사실 내 집이 필요한 거잖아요. 내가 엄마 아빠랑 어떻게 뭐 평생 같이 살 것도 아니고. 근데 부모님들께 집이 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청약에서 지혜를 시켜버리니까 말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 청년 주택 드림은요, 내가 집이 없으면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연소득도 5천만 원 이하면 가입이 되니까 소득 요건도 높아졌죠. 그리고 이자율 같은 경우는 4.5% 고정금리에 월 납입 한도가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메리트가 정말 많습니다. 그럼 이 청약 통장 하나로 1, 2년 안에 1,000만 원 모으기가 가능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거죠. 자, 자연스럽게 이 청약 당첨률은 높아지고 내 집 장만을 위한 대출도 더 쉬워진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대출 규제로부터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좀 말이 어렵거든요. 근데 최대한 제가 쉽게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가 대출을 받게 되면 은행에 그 기록이 남죠. 자, 학자금 대출, 뭐 마이너스 대출, 자동차 할부, 뭐 이런 것들, 대출들, 이런 것들이 채무 기록이 전산에 뜰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이 모든 채무가 1억을 넘어가는데 내가 추가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내 연 총소득의 40%를 넘지를 못해요. 내가 상환할 수 있는 능력보다 더 많은 돈을 빌리면 안 되니까. 그 규제를 우리가 DSR, 그러니까 Debt Service Ratio라고 얘기를 하는데,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편의상 DSR 40%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이 주택 드림 대출은요, 이 규제에서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즉, DSR 제약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이게 진짜 엄청난 거거든요. 이 정도 이유만 들어도 이 주택 드림 청약과 대출, 내 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선 2025년 주거 정책 중에 청년주택 드림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요, 뒷부분에 캡처 타임이 있어요. 거기에서 보여드릴 테니까 꼭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청약 해지가 고민이거나 아니면 청약 가입을 고민하시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자, 이런 메리트들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전략적으로 응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 내가 살 집이 있어야 다음을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신사고찰은 다음 영상에서는요, 2025년부터 바뀔 예정인 다양한 주거 정책 모음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자, 지난번 영상에서는 2025년 주거정책 중에 청년주택 드림 대출에 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에 새롭게 바뀌는 주거 정책들에 대한 내용들을 한꺼번에 쫙 읊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특히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에 대한 공공주택 사업이 훨씬 좋아졌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주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알기 쉬운 정책과 이슈, 신사고찰 이사입니다. 자, 일단 가장 큰 이슈는 바로 내년에 공공주택 공급 물량이 25만 2천 개로 굉장히 크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자, 내용을 보니까 공공 분양은 기존의 9만에서 10만으로, 공공 임대 같은 경우는 11.5만에서 무려 15만 2,000호까지 늘려서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거는요,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량이 증가했다는 거죠. 청년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2,000호 증가해서 3만 8,000호가 공급이 되고요. 신혼부부에게는 기존 대비 무려 2배, 자 4만 9,000호까지 공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도 훨씬 늘어나겠죠. 자, 근데 건물만 늘어난다고 다가 아니겠죠. 항상 우리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을 가로막는 가장 큰 벽 뭐예요? 소득요건. 자, 이 소득요건에 걸리면 매물이 있어도 내가 신청할 수가 없게 되니까. 하지만 이제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신생아 특례 디딤돌, 그리고 버팀목 대출에 대한 모든 소득 요건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저희가 예전 신혼부부 영상에서도 이 소득 요건이 아마 올라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 기존 부부 합산소득이 7,500만 원에서 드디어 올라갔습니다. 1억 원으로. 그리고 신생아 출생을 하게 되면 1.3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증가시킨다고 하니까 이제 소득이 좀 많아져도 소득 요건 때문에 탈락할 일이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한 가지 더 좋은 소식을 말씀드려 볼까요? 자, 바로 공공주택 관련 특별법이 개정된다는 건데, 자, 첫 번째, 신생아는 공공임대 우선 공급 최우선으로 배정한다. 자, 원래는 다자녀, 장애인,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모두 배점제로 이걸 최우선 순위로 결정을 했었는데, 이제는 신생아가 있는 가정 어떻게 하겠다? 최우선으로 배정하겠다라고 고정시켜놨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공공임대 세대원 수별 면적 기준을 폐지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공공임대주택의 평수 제한이 사라진다는 그런 소식이죠. 자, 세 번째, 행복주택의 최장 거주 기간을 기존 6년에서 10년까지 늘리겠다라고 합니다. 자, 만약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 14년까지 연장해서 거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럼 좋지 않아요? 자, 다음으로 알려드릴 건 주거급여 대상자 확대 소식입니다. 자, 소득이 적은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주거비를 지원하는 게 뭐예요? 주거급여잖아. 근데 국토부에서 내년엔 기존의 150만 명에서 5만 명을 더 추가해서 155만 명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자, 거기에 더불어서 선정 기준도 더 넓어졌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보도한 자료를 한번 볼까요? 주거급여가 기준 중위소득의 48%였잖아요. 근데 내년 기준 중위소득액이 오른다고 하거든요. 자, 1인 가구 어떻게 오르냐면 222만 원에서 239만 원으로, 4인 가구 같은 경우는 572만 원에서 609만 원으로 평균 6.42% 정도가 올라간 거예요. 자, 이게 역대 최대 인상이라고 합니다. 자, 결국엔 이렇게 되면 똑같이 중위소득 48%라도 소득 인정금액이 올라가니까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이 주거급여를 그래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납니다. 자, 게다가 주거급여 지급액도 오른다고 하니까 더할 나위 없겠죠. 자, 이 표의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요, 작년 대비 평균 10만 원씩 올랐어요. 자, 내년에 이 사안이 확정되고 나면 꼭 신청하셔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추가로 임차 가구에 대한 임차급여도 오른다고 하는데요. 급지나 가구에 따라서 최소 11,000원에서
24,000원까지 인상될 예정이라고 하죠. 표를 보면 서울 기준의 1인 가구는 35만 원, 6인 가구 같은 경우는 최대 66만 원 정도 올라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죠. 저희도 이 전세 사기에 관련된 거 몇 번 다뤘는데 국토부에서 드디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전세 사기 피해 주택 매입수를 7,500호까지 확대. 자, 임대료는 시세 30% 수준으로 20년 동안 제공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든든 전세입니다. 이 든든 전세가 뭐냐면 든든하게 해주겠다는 거겠지. 허그가 집주인 대신 전세 보증금을 대신 갚아주면 그 집을 직접 낙찰받아서 주변 시세 대비 90%까지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사업을 얘기합니다. LH와 허그에서 전세 보증금 반환을 보장해주는 든든 전세를요 3만 호까지 공급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장기 전세와 든든 전세 외에는 좀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전세가 없잖아요. 전세 물량이 부족해지는 그런 시기에 이런 소식이 들린다? 좀 좋은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이 부동산 투자 전문법인 리츠라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대규모 장기 임대주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자료를 보니까 100세대 이상, 2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10년간 10만 호 정도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이쯤 되면 내년은 올해보다는 훨씬 안전한 전세 임대가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소식이 또 전달되면 저희가 한 번 더 다룰 예정이니까요.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우선 2025년에 새로 바뀌는 주거 정책에 관해서 저희가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생각보다 꽤 많은 조건들이 좋아지고요. 지원 사업들도 그래도 더 많아지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정책들이 또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또 계속 지켜봐야 되겠지만 청년분들 그리고 직장인 초년생분들의 고민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사고찰은 더 유익한 정보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